아시다시피 집밥엔 쿡앤쿡.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티브 마스의 291 ECD라고 합니다. 부산국제광고자의 학원은 2017년도부터 2년을 이어왔는데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는 스피커로서 에듀테크 특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있고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예선 심사위원을 했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청소년분들을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특강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광고 회사이지만 디지털 중심의 종합 광고 대행사인 크리에이티브 마스의 대표이자 ECD이고요. 그리고 성균관대에는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이라고 하는 곳에서 겸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영상 컨텐츠의 기원부터 그리고 디지털 광고의 확산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인류 최초의 영상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것을 처음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좀 새롭고 생각보다 아주 먼 과거의 사람들도 굉장히 창의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또 미디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왔지만 이 변화가 아무리 빠르게 바뀌어도 사람들은 그 안에서 소통해오고 생각을 나누고 또한 호기심이 있는 것들과 새로운 정보들을 끊임없이 나눠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영상의 시초가 된 미디어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 쇼베 동굴 벽화에서 발견된 발이 여러 개가 그려진 동물의 그림입니다. 물소로 추정되는데요. 이 쇼베 동굴 벽화는 프랑스 남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동굴 벽화로 알려진 라스코 그리고 알타미라 동굴 벽화보다 1만 5천 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오래된 그림이죠.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섬세한 묘사가 일단 돼 있고요. 그리고 발이 여러 개가 달려 있다. 또 어떤 그림은 꼬리가 또 여러 개인 느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서 이 프랑스 고고학자인 마르크 아제마와 예술가 플로랑 리베르가 20년 동안 연구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그냥 그림일까? 왜 다리는 여러 개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이 고대 동굴 벽화가 움직이는 그림, 영상의 시초라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영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그 답을 한번 제가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연구에 따르면 한 동물이 이제 여러 개의 머리나 다리가 있는 것은 불빛의 깜빡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형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영상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극장의 원리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도 어두운 곳에서 이제 예를 들면 저 동굴에서는 횃불이었겠죠. 이 횃불을 이리저리 비춰보면은 다리가 방향과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우리도 학생 때 많이 해봤던 장난이지만 교과서에 이제 책 페이지마다 그림을 이제 여러 개 그려놓고 이렇게 빠르게 훑어서 보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듯이 이 동굴 안에서도 그 선사시대 때 사람들이 불빛의 움직임에 의해서 다리나 머리가 움직이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들을 보였던 겁니다. 저희도 극장에서 이 불빛의 움직임과
이미지 프레임이 보통 24프레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보는 것이 마치 동굴 안에서 선사시대 인류가 본인들이 봤던 것들, 이런 것들을 영상 원리에 입각해서 벽화를 그리게 된 걸 알 수 있죠. 네. 신기하지 않나요? 네. 그렇다면 왜 이런 원리로 영상의 원리로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걸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모 나렌스라고 하는 개념을 1999년 미국 영문학 교수인 존일 교수가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라틴어고요.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이를 통해 인간은 사회를 이해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인간은 언제나 생존, 자아실현,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겠지만 어울려서 살고 살아가야 되고 또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사실 공유하고 계속 사유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지금이야 산업이 많이 발달해서 노트북을 가지고 저희가 문서 작업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아이디어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걸로 제작도 하고 이렇게 TV라든지 온라인에 송출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사냥감들이 돌도끼를 손에 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고 또 때로는 위협적인 동물로부터 살아남으면서 최신의 이야기들을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서 제의를 드리는 한 형태다. 아니면 가장 관심사 있는 것들, 사냥에 대한 어떤 기원을 담아서 그렸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기록적인 목적이 있다. 등등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광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대의 가장 핫한 이슈들을 가지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공유해 왔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매체에다가 컨텐츠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존재, 끊임없이 소통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연대기별로 살펴본 이제 뉴미디어의 등장들을 보면 또한 흥미로운데요.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 1377년 한국에서 나오고, 그다음 구텐베르크의 어떤 발명도 있지만 한국이 더 빠르죠. 그리고 신문 잡지 최초의 주간 신문이 1609년에 독일에서 나옵니다. TV 비디오가 1926년에 영국에서 발명됐고 PC 인터넷이 1946년 미국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의 시초가 1992년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쭉 놓고 보시면 미디어라는 것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발전해온 그 텀이 굉장히 짧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굴 벽화부터 인쇄술이 발달한 이런 페이퍼를 비롯해서 이게 신문, 영상,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식으로 쭉 발전해 오는 것들을 보면 이것이 점점 텀이 일정한 간격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술은 점점 가속화되고 미디어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광고들은 또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대중매체를 숙주 삼아서 쭉 가고 있거든요. 최근 자료입니다. 최신 자료인데요. 나스미디어에서 본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 동영상은 모바일로 이제 시청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 됐고요. 그리고 SNS의 사용률 같은 것들을 5대 서비스 채널을 보면은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재미있는 콘텐츠를 소비하고 나의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SNS를 이용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 선사시대 때부터의 인류는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동굴 벽화를 스크린 삼아서 현대 영상 기술의 원리에 착안한 어떤 움직이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주요 관심사였던 사냥감이라든지 중요한 것들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는 그 쇼베 동굴 벽화처럼 인스타그램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것을 동굴로 삼아서 각자의 이야기들, 주된 관심사들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면 아주 먼 과거에 인류가 했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는 계속 변하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회적인 관계와 좀 생존, 그리고 발전, 자아실현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보면 일맥상통하는 면이 충분히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미디어의 변화가 광고 콘텐츠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헬 스테빈스라고 하는 의사 출신의 카피라이터는 그런 말을 씁니다. 감정이란 말, 이모션이란 말에 움직임, 모션이 들어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뿌리는 같다. 네. 인간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는 광고의 핵심을 파악한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 광고라는 것을 하는 이유도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감정적인 공감대나 어떤 위트, 어떤 흥미를 주어서 세일즈라고 하는 혹은 흥미있게 이 브랜드를 지지하고 싶은 마음, 인지도, 선호도 등등을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 목적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광고 공모전이든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갖고 광고를 만들게 될 때 이 점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브랜드는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으로 소통하고 싶어 하는 걸까?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브랜드를 인지하고 제품을 인지하고 움직이게 만들려면, 행동하게 만들려면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하면 될까를 고민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 핵심 원리는 매체가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참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마음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타산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논리적 설득 대상에서 공감, 참여, 공유, 확인에 대한 과정을 거쳐서 정서적 투영이 가능한 심리적 관계 맺기의 대상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는 콘텐츠의 전달 방식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간혹. 또 그래서 과거에 혹은 당대 대중적으로 인기 있었던 어떤 인상 깊은 장면들을 다시 짤로 만들어서 그것이 확산될 수 있게끔 광고에서 많이 활용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맥락입니다. 복제가 가능하고 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동굴 벽화를 우리가 여러 개 그리거나 만들고 확산하는 건 어렵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있는 것, 유튜브에 있는 것을 카톡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소셜에다가 옮기는 것은 너무 편하고 쉬운 방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이죠. 네. 이러한 특성들을 담아서 광고는 기존의 오프라인 광고와 온라인 디지털 광고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4대 매체라고 불리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일방향적인 광고들은 그냥 주입식으로 노출이 되는 것이 특징이고 또 한정된 시간과 지면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임팩트를 굉장히 추구해야 됐고 짧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특정의 대략적이고 그것이 구체적인 효과를 낳는지는 약간은 불분명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인지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매스미디어로서 의미가 있지만 이제 디지털로 완전히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전환이 되면서 광고의 디지털 컨텐츠적인 측면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디지털 온라인 매체는 상호적인 광고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PC가 더욱 각광받았던 스마트폰이 좀 더 지금보다 성능이 좋지 않았을 때는 많은 인터랙션을 통해서 흥미있게 기술적으로 접근한 광고들이 많이 선보였어요. 온라인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스마트폰과 PC 웹을 연동시켜서 실시간으로 기술을 적용시키고 막 영상이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모바일 중심으로 되면서 이제는 영상 자체도 굉장히 편하게 확산되면서 보게 됐고, 그리고 또 자유로운 시간 구성, 예를 들어서 5분짜리도 재미만 있으면 보고, 심지어 10분이 넘는 것도 재미있는 광고면 봅니다. 단편 영화의 형태일 때도 있고, 뮤지컬의 형태를 띨 수도 있고, 웹드라마의 형태를 띨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정확한 측정과 효과가 분명합니다. 누가 어떻게 봤는지 트래킹도 가능하고, 또 얼만큼 보고 이것을 껐는지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남성, 여성 비율이 얼만큼 도달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은 굉장히 정교하죠. 그래서 광고들이 미디어가 이렇게 좀 더 디지털 환경에서 많이 발전하고 바뀌어서 반응과 소통, 확산, 연결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크리에이티브 마스에서 최근에 선보였던 여러 가지 이제 의미 있는 광고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조금 더 다른 광고, 그러니까 공감이 되고 형성됐던 그런 캠페인을 볼 텐데요. 그중 하나가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하고 ODG라는 채널하고 같이 콜라보를 시켜서 저희가 기획했던 광고가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기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보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아암 환자들이 TV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거의 마지막 입새처럼 완치도 잘 안 되고 슬프게도 세상을 먼저 떠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클라이언트 요청대로 소아암이 80% 이상 완치가 가능하고 어려서는 아플 수 있지만 커서 성인이 됐을 때 당당하게 사회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더 감동적인 차원에서 콘텐츠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의 만남을 기획하게 됐고요. 요걸 가지고 한번 보시고 또 남은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나 여원이라고 해. 나는 박지민이라 해. 박지민? 너는 몇 살이니? 나 7살이야. 나는 9살이야. 9살? 나보다 너 더 크네. 너는 무슨 게임 좋아해? 나? 아무거나. 나한테 궁금한 거 있어? 아니. 너는 뽀로로 좋아해? 응. 그런데 옛날에는 뽀로로 좋아했지만 이제 루피 좋아해. 루피가 뽀로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오빠, 응? 뽀로로 좋아해? 가끔씩은 봐. 보통 남자들은 피카츄 같은 거 좋아하잖아. 나는 피카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너는? 나도 피카츄 별로야.
넌 카메라가 무서워? 응? 카메라. 아니? 나도 안 무서워. 너는 어느 병원 다녀? 나? 서울. 서울대? 나도 서울대 다니는데. 병원 얼마나 자주 가? 매일매일. 나도 너처럼 아팠을 때가 있었는데 나는 어떻게 이겨냈냐면 엄마 친구들이 와서 용기를 줬어. 그 용기 덕분에 치료를 끝냈어. 나 아직도 병원 다니고 있어. 너는 얼마나 힘들어, 병원 다니는 게? 나 조금 힘들어. 나도 힘들었어. 나도. 이따가 내가 그림으로 너한테 용기 카드 만들어줄게. 그게 뭐야? 그걸 주면은 용기가 생기는 그런 카드. 너는 꿈이 뭐야? 나? 응. 간호사 발레리나. 왜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 발레 하고 싶어서. 난 태권도 다니는데. 나도 태권도 가고 싶어. 발레도 하고 싶어. 똑같이는 그래도 신나긴 하지만 이름을 써줘야지 기억해주지. 사인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도 너랑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나도 용기를 받아서 이겨낸 거니까 너한테도 용기를 줄게. 고마워. 응. 내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응? 비 어떻게 그리는 거야? 별표?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어봐. 하나, 다시 그려. 둘, 셋, 뭐 잘했어? 넷, 다섯. 잘했어. 처음 치고. 하나, 둘, 이렇게 쭉 뻗어. 그리고 위로, 다시 이렇게. 셋. 말했어. 잘했어. 여기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 근데 이걸로 뭐야? 네가 아파서 누워있는 거고, 이건 냉찜질을 할 때 머리에다 쓰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물컵을 식탁이고, 이거는 체온제. 넌 꿈이 뭐야? 나? 응. 간호사 발레리나. 나는 3개나 있어. 축구선수, 의사, 가수. 응. 왜 의사 되고 싶어? 다른 사람 치료해주고 싶어서. 나도 옛날에 아팠으니까 나를 아픈 거를 치료해주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는 의미가 있어. 네. 볼 때마다 뭔가 좀 뭉클하긴 한데요. 저희가 기획했던 건,
소아암에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그 빨간 바지 입은 여자아이하고 지금은 물론 나중에 밝혀지긴 했지만 소아암을 어렸을 때 겪었지만 잘 회복돼서 이제 현재 바르게 커가고 있는 아이, 파란 바지 입은 아이를 만나게 해줘서 그 안에서 이야기들을 그냥 나누고 또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너도 할 수 있어라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이들 안에 자연스러움을 콘텐츠를 잘 담아내고 그 안에 메시지를 좀 더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디지하고 협업을 했었던 것이고요. 광고 매체비를 따로 쓰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고 또 코로나가 한참인 상황에서 이렇게 아이한테 위로받는 느낌을 줘서 더욱 많이 뭉클함을 줬던 그런 캠페인입니다. 뭐 여담이지만 저 빨간 바지의 아이는 다 회복이 돼서 저 남자아이처럼 발레리나나 간호사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것은 이 용기 카드라고 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상치 못했고 그냥 아이가 받았던 위로를 자기보다 고작 몇 살 어린 아이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고요. 현재도 6,500개 이상의 응원 메시지와 댓글이 달리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자발적으로 확산을 많이 했고 이벤트 참여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영상은 오디지에서 보여주고 또 소아암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사이트에서 퀴즈 이벤트를 열어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주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요. 또 이런 친구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또 응원하는 메시지들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티셔츠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도 입히고 또 이벤트 참여자분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했는데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기 이전에 소아암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세모 동그라미 네모라는 디자인을 저희 아트 디렉터와 함께 만들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회복할 수 있고 가능하다라는 것 보여주고 싶었던 캠페인인데 이 지금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듣고 싶은 이야기를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제대로 전달했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기사며 SNS 캠페인이며 굉장히 많은 확산들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 사례는 브링그린 티트리시카라는 올리브영 광고주의 제품 캠페인입니다. 브링그린은 저희가 한 3년 정도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고 특히 작년에 굉장히 폭발적인 성공을 거뒀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선사시대로 간다면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주목받는 것,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것들을 그렸을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저희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을 이 제품과의 절묘한 결합으로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 이슈를 팬네임으로 만들어서 브랜드과 제품을 이슈화시킨 아이디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인기, 그러니까 작년도죠. 롤레인이었습니다. 롤레인. 군통령으로 깔려있던 이미지, 막 청량감 있는 음악, 이게 또 늦게나마 터져서 4년 만에 롤린이라는 곡으로 음원 차트를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기사가 엄청나게 나올 때쯤이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너무 열광한 나머지 막 팬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막 모델로 쓰라고 막 여기저기 뭐 꼬부치비며 이런 것들 막 이미지가 짤로 돌아다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티트리시카가 피부에 대한 진정 효과가 있어서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짜지 않고 이것으로 진정시켜서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정 씨가 꼬북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서 또 색깔도 굉장히 그린 색깔의 거북이고요. 또 꼬북이 하면 물대포가 또 직관적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이 펜네임을 물대포 토너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자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정 씨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열광하기 때문에 첫 번째 코스메틱 화장품 제품으로 모델 계약을 성사시켜서 짜지마 노노 댄스라는 컨텐츠도 만들고 광고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그냥 살짝 여기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짜증나? 짜지마. 올리브영 1등 토너 브링그린 테트리시카. 네. 짧은 광고지만 요게 나가고부터 그 팬카페를 비롯해서 DC 갤러리 뭐 이런 데서 굉장히 갤러리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요. 다양한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서 떡밥이라고 하죠. 이런 걸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야? 피부 역주행을 원해? 짜지 말고 브링그린 테트리시카 토너. 짜지마 노노 댄스라는 것도 만들어서 뭐 따라하기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피부 역주행을 위한 유정의 짜지마 노노 댄스. 스텝 1. 피부에 손대지마 하면서 손가락을 귀엽게 찔러줍니다. 스텝 2. 얼굴을 꽃처럼 받치고 활짝 웃어줍니다. 스텝 3. 기분 좋게 어깨를 흔들어줍니다. 자신감 있게 마무리. 자, 같이 해볼까요? 올리브영 1등 토너 브링그린 테트리시카. 그리고 뭐 브이로그라든지 뭐 다양한 콘텐츠들을 계속 방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재밌는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길어지고 이 미세먼지와 건조한 등 캠페인 소개 영상으로 여러 설명을 유해한 대신 피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을 위해 트러블 케어에 좋은 성분인 브링그린 테트리시카라는 스킨 토너 제품을 선보인 올리브영. 그러나 치열한 스킨케어 제품의 경쟁 속에 다시 판매량이 떨어지기 시작한 바로 그때 우리는 브링그린과 가장 닮은 광고 모델을 발견했습니다. 해체 위기까지 겪었지만 팬이 올린 유튜브 영상을 시작으로 4년 전 발매한 음원이 단숨에 전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역주행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브레이브걸스. 그 중에서도 거북이를 닮은 꼬북자 유정을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올리브영은 모델의 화제성을 브랜드의 이슈로 이끌어내는 캠페인 브링그린 샵짜지마 테트리시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중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브링그린의 새로운 모델 유정에 대한 소식으로 기사와 커뮤니티를 도배했고 중독성 강한 CF송과 트러블을 케어하는 동작에 짜지마 노노 댄스를 개발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 온라인상에서 강력한 바이럴을 이끌어냈습니다. 광고는 하루 만에 높은 조회수와 댓글 수를 기록했고 캠페인 시작 당일 올리브영 홈페이지 검색어 상위권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특히 제품과 유정의 찰떡 케미에 3040 아재팬들까지도 제품을 구매하고자 화장품 공부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아재들을 위한 기초 화장품 용어 특강이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글에서 로션은 이미 대중적으로 무엇인지 알 테니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쓰여진 알테니 스킵을 제품명이라고 잘못 생각한 아재팬들이 등장하면서 온라인몰에서 폭발적인 검색량을 기록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알테니 스킵을 실제로 제품 출시해달라는 뜨거운 반응에 상표권을 출원하고 마침내 그해 11월 알테니 스킵이라는 홈앤 올인원 로션 제품을 실제로 출시하며 팬슈머로 이어진 마케팅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온라인몰과 네이버 검색어에 알테니 스킵을 등록하여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에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습니다. 브링그린도 인스타 스토리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도 오픈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발빠른 대응은 브랜드 사상 최대 매출 상승을 기록하며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2021 올리브영 어워즈에서 큰 성적을 얻었고 남성 고객 매출이 크게 증가하며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모델과 브랜드의 케미스토리와 함께 팬들과 함께 만들어낸 그린그린의 성공적인 역주행까지 그린그린은 이번 광고 캠페인은 매출 정주행으로 역대급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알테니 스킵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품명으로 오인하고 자발적으로 막 확산이 무섭게 되고 있었고요. 올리브영에서는 이걸 놓치지 않고 특허를 내고 상품으로 출시를 해서 또 한 번 호응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었고 흥미로웠던 캠페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건 굿네이버스 캠페인인데요. TV CF부터 시작을 해서 온라인 콘텐츠까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아동 인권이 아직 OECD 국가 중에서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었고요. 그래서 또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권리가 더욱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굿네이버스는 아이들이 의견을 말하고 세상의 변화들을 계속 외칠 수 있도록 그래서 들어주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사이트에는 캠페인 사이트에서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직접 불편한 것들, 개선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을 계속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동네 혹은 주변 곳곳에 학교 근처에서는 금연했으면 좋겠어요. 놀이터를 소독해주세요. 등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확산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받았던 의견들을 가지고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 너무 깜깜해요. 하얀 가로등이 더 많을 순 없을까요?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터를 소독해주세요. 매일 쓰는 마스크 좀 더 재밌는 방법으로 쓰고 싶어요. 굿네이버스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안녕 얘들아 반가워. 너희들의 의견을 그림으로 잘 보여줄게. 코로나19로 마스크에 가려진 아이들의 의견이 세상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마스크를 캔버스 삼아 AR로 표현했습니다. 신기해 이거 봐. 대박 진짜 나온다. 완전 신기해. 이젠 AR로 아이들 편에서 들어주세요. 아이들의 목소리로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지는 세상. 굿네이버스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네. 이 캠페인은, 그래서, 사이트에 있었던 의견들을 취합해가지고 가장 많은 투표와 호응을 받았던 거를 마스크에, 안면인식 기술을 마스크에 적용해서 마스크를 캔버스사나 증강현실로 표현을 했습니다. 유미의 세포들은 이동건 작가님과 일러스트를 다 그려서 요것을 AR로 인증샷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해주는 캠페인이었고요. 나중에 그것을 달력으로 만들어서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스타에 보시면 들어주세요라는 캠페인으로 또 진행을 했었고요. 이것이 이제 향후에는 지자체라든지 변화가 필요한 곳에 전달되어서 아이들의 의견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캠페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흥미롭게 생각했던 컨텐츠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보여졌던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스마트폰 환경에서 주로 미디어가 발달되고 이것을 컨텐츠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잘 만들어진 광고의 포맷도 중요하겠지만 형태도 자유롭고 또 장르도 자유롭고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공감대가 컨텐츠적으로 광고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공감대와 솔루션이 있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술보다는 좀 더 스토리 중심의 공감대 중심으로 자발적인 확산까지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이디어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드신 아이디어들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질의응답 같은 것들을 받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콘텐츠가 그냥, 강의 형태로 녹화가 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혹시 뭐 개인 이메일 채널이나 뭐 댓글 같은 것으로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의 광고 역시 미디어가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 공감대를 갖고 싶어 하는 것, 흥미로운 것들에 끊임없는 이야기거리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그것이, 광고스럽지 않아도 또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어떠한 메시지와 체험적 속성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했던 강의였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더 멋진 광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크리에이티브 마스 이구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